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떨어진 원격 의료회사 텔라닷과 아멜의 투자 포인트, 여러 지표, 실적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텔라닷과 아멜의 차트입니다. 텔라닥은 고점 대비 70%나 빠지며 코로나 때 주가로 돌아갔고, 아멜은 상장 후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미크론이 다시 심해지고 있고 봉쇄도 하고 있는데 다시 급등해야 정상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큰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의 하락 원인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미크론으로 인해 봉쇄령이 다시 시작되면서 공급망 이슈 및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19 수혜주, 언택트 수혜주들은 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우려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에 도쿠사인, 줌, 넷플릭스 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원격 의료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텔라닷과 아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개 기업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텔라닷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원격 의료 횟수는 37% 증가한 39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고객 수는 7,6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구독 고객이 70% 정도이며 매출의 86%가 구독 매출입니다. 구독 매출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리본고와 인수 시너지가 발현되며 만성치료 사업 부분이 25에서 35%가량 성장했으며 사상 최대 이용률 23.7%를 달성했고, 월 구독료도 2.57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텔라닷 헬스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크게 외형을 성장시켰으며 현재는 꾸준한 진료 수요 확보와 마진 상승으로 전략을 변화 중입니다. 리본고와의 시너지 발생에 의한 마진 개선 효과로 2022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며 현금성 자산이 8.3억 달러가 있는 만큼 기존의 텔라닷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할 현금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이던스 또한 크게 나쁘지 않고 구독 매출 기반으로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매출이 급등했지만 마진율 개선으로 EPS는 해가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매출도 20% 이상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매출을 보여줬기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7%가량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멜은 텔라닷과 비교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작년 동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거의 상승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구독 매출 또한 2,580만 달러에서 2,670만 달러로 고작 3.4% 상승했습니다. 대신 마진율이 32.7%에서 43.5%로 많이 올랐습니다. 순손실도 6,460만 달러에서 21% 떨어진 5,0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3분기 내내 어닝미스를 달성하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매출은 내년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좋아질지를 보여주지 못하니 하락한 듯합니다. 그 다음은 텔라닷과 아멜의 기간 물량 및 내부자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물량입니다. 텔라닷은 4.43%, 아멜은 1.39%가 이번 3분기에 늘었습니다. 3분기면 텔라닷과 아멜 모두 하락하고 있었는데 매수한 것을 보면 기관들도 저점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파란 네모 부분에서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에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했을지 매도했을지 궁금하네요. 주가가 더 하락하는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내년에 공시되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자 물량입니다. 텔라닷은 최근 3개월 내부자 물량이 약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 물량 자체가 워낙 적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임원들이 한 번도 매수하지 않고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멜도 비슷하게 3개월간 10%의 내부자 물량을 팔았습니다. 전체 물량과 비교해서 역시나 큰 수치는 아니지만 주요 임원들이 한 번도 매수하지 않고 팔고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내부자 매수도 들어올 만한데 아직 두 종목 전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년 12월 예상 주가입니다.
텔라닥은 지금보다 72% 상승 가능한 159달러이며 투자 의견을 종합해보면 매수 쪽에 가깝지만 자세히 보시면 홀드 의견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에 가깝긴 하지만 역시나 홀드가 더 많습니다. 타겟 주가는 12.4달러로 지금보다 100% 상승 가능합니다. 이 두 개 종목 모두 타겟 주가는 상당히 높지만 당장의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려는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적자이기에 PSR 지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PSR은 현재 거의 같은 모양을 보여주면서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 원격 의료 분야에서 섹터 평균 PSR은 6.67로 아멜은 섹터 평균보다 낮지만 텔라닥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지표마다 대략적인 등급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면 모든 등급에서 텔라닥이 훨씬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성장성은 텔라닥은 A+로 가장 높은 등급이지만 아멜은 C-로 거의 최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장률 자체가 텔라닥과 비교가 안됩니다. 향후 성장성에서도 텔라닥이 훨씬 높습니다. 매출도 역시 거의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라닥이 훨씬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량은 매출과 시총에 비해 아멜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 보유량입니다. 공매도 비율은 아멜은 6%, 텔라닥은 13%로 주가 방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텔라닥이 대부분 모든 지표가 아멜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여러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텔라닥이 11월에 투자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은 월가의 예상을 크게 틀리지 않는 2빌리언 달러로 예상했으며 2024년에는 지금 매출의 2배인 4빌리언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정신 분야에서 성장세가 계속 커지면서 2021년에 총 매출의 40%가 정신 분야, 리본과 합병으로 인한 만성 질환 관리가 25%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정신 쪽 의료 분야가 더 크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큰 기기를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이 정신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충분히 텔라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출이 24년에 2배인데 상식적으로 매출이 2배이면 주가는 2배 이상 뛰어야 합니다. 텔라닥 자체가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텔라닥의 PSR은 7.4였습니다. 지금 주가를 유지하면서 매출이 2배 늘어나면 PSR이 반으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PSR이 3.7 가까이 떨어질까요? 저는 지금 PSR도 낮아 보이는데 더 떨어진다는 것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야 힘들 듯 합니다. 특히나 현재 주가는 코로나 때 주가로 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큰 수혜를 입었고 많은 구독 매출을 발생시키며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20년 1월 주가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하락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24년에는 지금보다 2배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주가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흑자 전환이 되면 크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멜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특별한 소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글과의 협력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기술 협력 및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개발 소식이 없으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원격 의료 시장에서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올해 9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의료비 지출은 4조 2천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진료비 지출이 커지고 원격 의료 시장이 커짐에 따라 빅테크들의 진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 클라우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가동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선두주자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등 다른 빅테크들도 앞다퉈서 헬스케어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서 빅테크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보다 먼저 의료 데이터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들은 아마존보다 많은 병원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유통기업 월마트는 전국에 클리닉을 열면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기업의 헬스케어 공동투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투자금 37억 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올해는 가볍게 37억 달러를 넘고 투자 금액이 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아 구글 진출에 따라 같이 커질 수 있겠지만 구글이 갑자기 독자적으로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텔라닥은 이미 압도적인 고객수를 자랑하는 빅테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술을 개발해야 할 듯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여러 지표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표들 대부분이 텔라닥이 더 좋습니다. 지표만 봐서는 텔라닥이 훨씬 좋아 보이나 아멜은 구글과의 협력, 그리고 시총이 낮아서 더 큰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멜은 4분기 실적까지 보고 성장성이 안 보이면 정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텔레닥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2024년과 2025년까지 보면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회비용과 빅테크들의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투자 및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 텔라닥 분석 영상에서 텔라닥을 매수해서 들고 있었는데 이번 9월 조정장에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으로 어느 수익률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주들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떨어진 여러 우량주들을 주었습니다. 텔라닥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때 다시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